네, 자, 신당 어저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고요. 자, 지금 저희 편집자가 뽑은 제목 보니까 시동 걸었는데 길을 좀 찾아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았군요. 자, 개문발차라고 불리기도 한데 아마 정강정책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낮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점심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의 한 한정식 집이었고요. 그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신당의 공동 대표로 추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민주당 중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 것, 민주당에서는 안철수가 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 대표로서 향후에 신당의 어떤 당내 세력을 확장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식당 안의 모습인데 아직 음식은 김치만 있네요. 네, 김치만 나와 있고 식사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 음식은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정식 집인데 어떤 내용을 나눈지까지는 기자들한테 공개가 되나요? 지금 시간쯤에? 그거는 공개가 안 됐고요. 이제 오늘 참석자는 원래 초청 대상자는 15명이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어제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라는 어떤 당의 잔칫날에 빠진 이해찬 의원이 오늘 또 안 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4선 이상이니까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의원은 왔어야 마땅한데 오늘 또 안 왔네요. 또 안 왔습니다. 또 개인 일정이 있다고 안 왔는데요. 오늘 그 다른 참석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신당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이 그 건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하여 하니까 나머지 의원들이 위하여를 또 후창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지난번 건배사는 새정치 했더니 책임져였는데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하여였군요. 그런데 지금 사진 보니까요.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양측이 만나면 같이 섞여 만날 텐데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 딱 혼자고 나머지 전부 다 민주당 중진분들만 모셨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의원 대 의원으로서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도 좀 높여가고 또 어떤 법안이라든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중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듣겠다. 이런 차원에서 모임을 주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화합을 다지는 일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숙제가 이제 줄줄이 놓여 있는 건데 오늘 또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대학 교수 한 분이 깜짝 놀랄 얘기에서 또 발칵했죠.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얘기입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2년 안철수 캠프에서 어떤 그 정책과 관련해서 멘토 역할을 했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정계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은 떠나라. 안철수가 새로운 피다. 요약하자면 그런 얘기인데 좀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후보가 김한길 안철수의 결합을 온몸으로 환영하면서 정계를 떠나는 용단을 내려야 된다. 문재인 정계 떠나라? 이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는 안철수 현상이 있다. 새 정당의 모세관에 이 피가 흐르도록 이들을 호명하는 상징장치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길을 빗기라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신당의 대선 후보는 안철수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좀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2년 안철수 캠프에 있었고 또 그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고요. 근데 대선 직후에는 또 민주당 일을 했잖아요. 대선 직후에는 이제 민주당 당시 문희상 대선 그 비상대책위원장의 삼고 초려를 통해서 대선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좀 평가해달라. 대선 평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도 문재인과 친노의 어떤 책임론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너무나 안철수 의원 측에 가깝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몇몇 민주당의 그 원로들은 한상진답지 않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학자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또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많은 기여를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뿌리 깊은 민주당 분이긴 한데 문재인 의원에게 정치를 떠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이런 불씨가 앞으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단면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해야 될 그 개문발차의 신당 숙제 중에 큰 것이 하나가 정강정책 정하는 건데요. 자, 과연 정강정책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니까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도 정당을 지향을 하고요. 또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보수까지도 껴안는 방점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보수를 껴안겠다. 왜냐하면 뭐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찰적 진보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과연 어떤 면모를 갖고 있을 때 성찰적 진보라 들리는지 분류되는지 잘 모르겠던데 좀 당 내에서나 야권에서 좀 회자되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친노와 386이 네. 우리만 당당하고 우리가 뭘 하면 다 새정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반성도 하는 성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진보다. 바로 이런 거고요. 또 새 정당은 특히 외교 안보에 관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남북 화해 협력을 한다. 바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겠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 성장과 분배에서 분배에 주안점을 뒀는데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이 점을 깊이 고민하겠다. 이런 대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김정환 기자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나온 그동안 논의되는 걸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통일을 이루겠다. 그 말도 집어넣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그럼 그동안 민주당은 14선언과 6.15 선언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남북 정책을 펴겠다는 의견을 쭉 내왔잖아요. 좀 충돌 가능성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6.15 정신 계승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진영의 아주 거센 그 화살을 아직도 좀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15 이 정신이라는 게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선언한 공동 선언입니다. 근데 이 항을 보면요,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내용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연합제 방안, 우리의 연합제 방안과 그리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일국 이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고려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이것이 과연 반헌법적이지 않느냐 이런 화살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바로 이 포인트가 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의 그 남북관계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친노 진영이 갖고 있는 생각과 안철수 의원 사이의 가장 차이가 큰 것인데 이 안보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표현이 강령에 담길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의총 상황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창당 발기인대회 앞두고 의총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여파랄까 이 어제 의총을 보는 오늘까지의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어제 의원총회 오전에 열렸는데요. 오후 2시부터의 신당 발기인대회에 앞서서 당명이 어떻게 채택이 됐고 또 그간의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죠. 근데 여기서 조경태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이 서로 신경전을 아주 거세게 벌였는데요. 그 당내에서는 두 사람 다 조경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어떤 비노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고 정청래 의원도 친노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좀 제발 그 서로 그 비난하는 시도 좀 낮추고 제발 그 삼선과 재선 의원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가 많습니다. 자, 나는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뭐 공격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나는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토론할 수 있다. 나도 친노다. 하지만 분열이나 패권주의의 친노 정신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이제 조경태 의원하고 서로 그냥 티격태격 계속 했었는데,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이후에 그 한 24시간 지난 동안 특별히 다른 움직임은 없었죠. 오히려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이 개인 성명을 냈는데요. 제발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답게 또 부산 유일의 삼선 의원답게 표현에 정제한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네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어저께 있었던 일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건방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제가 최고위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 의원이라고 썼네요. 저는 오탈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최저 의원이다. 한마디 했습니다. 건방 떨지 마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네요. 이 화면이 재밌네요.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에 그 채널A라든가 TV조선 이런 걸 안 보는 걸로 어떤 지지층 결집을 꾀했는데 이게 바로 어제 저희 메인 뉴스 화면이죠. 채널A를
즐겨보는 것 같네요. 네. 고맙다는 인사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출연을 좀 거리를 두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 방송에 나온 것들 직접 인용해서 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라는 걸 트위터 글까지 올린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친노 진영의 생각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어떤 눈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지. 어저께 역시 참석하신 분과 참석하지 않으신 분 때문에 친노의 생각이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럼 카메라를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가 있었던 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그 장면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보통 단상 단하로 구분하는 행사하지 않겠다 해서 평면적인 공간을 활용했고요. 원형으로 만들었죠. 바로 네. 타운홀 미팅 방식을 차용했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동대표로 선출된 두 사람. 네. 네. 그런데 윤여준 전 의원은 오늘 참석하셨네요. 네. 그동안 안철수 이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어쩌고 하는 말 때문에 좀 불편하셨는데. 어제 대회 임시의장을 맡아서 네. 수능 정리도 하고 안건 상정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쭉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도 보이고요. 왼쪽에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보이고요. 국회부의장. 네. 발기인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방역단체장들이요. 네. 근데 최문순 강원지사 사진은 안 보이던데. 네. 최 지사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네. 아, 류근찬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자, 그럼 이런 이제 큰 박수와 함께 이제 당은 출범했고요. 이제 당원 당령 정하는 것 굉장히 많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신당 과연 어떻게 출범할지, 친노와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할지 앞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